그림 상담소 12번째 손님 문민기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문민기님은 취업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뭐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싶으셔가지고 공부에 열의가 있으신 거지. 고민을 듣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같이 대화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일하고 계셔가지고 먼저 질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작업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연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링크를 좀 더 실사 느낌이 나도록 하고 싶은데 빗을 잘 써야지 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그 느낌을 표현하고 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몸에 유광체가 몇 %나 될까? 이빨, 그 다음에 눈 동공. 진짜 5%도 안 넘어. 그럼 이 말은 뭐야? 실제에 대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재질에 대한 느낌들은 대부분 거의 매트예요. 그리고 내 취향이 뭐야? 반실사 이상의 실사 이상의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고슬고슬하게 표현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이제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PC방 가면 요즘 몇 인치예요? 못해도 32인치야. 디스플레이가 크면은 그만큼 캐릭터를 표현하는 범위 자체가 넓어요. 그럼 뭐야? 디테일이 높아도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가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모바일이거든. 여러분들 핸드폰 커봤자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비해서 요 정도 크기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갖고 여기에 떠 있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오밀조밀하게 재질을 표현한 느낌과 내가 여기에 오밀조밀하게 재질을 표현한 느낌이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올까? 그렇진 않죠. 왜냐? 여기서는 다 뭉개져요. 다 뭉개집니다. 작업을 할 때 엄청 디테일하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느낌은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자, 모바일용 프로젝트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에 표현되는 영역 자체가 이제 되게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내가 유광체, 무광체를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넣어주면은 보는 재미가 있거든. 전체 캐릭터가 다 매트하게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간 특징이 별로 없게 되거든. 내가 고생한 것에 비해 뭔가 밀도 대비가 적어버리기 때문에 뭔가 눈에서 보이는 재미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게 돼요. 내가 여기에서 자켓 같은 경우를 조금 유광 느낌으로 가고 싶다. 일부러 재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주는 거예요. 느낌 갑자기 확 살잖아요. 회사 들어가셨으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재질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이 빛이 어떻게 퍼지는지 어떻게 맺히는지 공부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빠르게 민기님이 늘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은근히 하이라이트를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간단하게 찝어주셔도 광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살죠. 자, 우리가 이 형상을 보여지게 만드는 거는 무조건 메인 라이트예요. 메인 라이트랑 이제 3점 조명이라 그래가지고 메인 라이트 그 다음에 필 라이트 형태가 보여진다. 밝게 어둡게 둘 중 하나거든. 자, 요거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이 메인 라이트예요. 얘 각도에 따라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캐스트 섀도우가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폼 섀도우 안에 들어가는 상광의 이제 색이라든지 강도를 이제 결정해 주는 게 설정을 해주는 게 필 라이트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개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게 이제 림 라이트예요. 우리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림라이트는 의외로 재질 표현에 되게 적합한, 이거를 그냥 민자로 요렇게 가면은 얘는 맨질맨질한 재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요렇게 보풀을 살짝 일으켜주면은 그냥 스웨터 재질도 돼요. 림라이트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기 때문에 약간 여기도 이렇게 빛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빛 들어가면은 그러면 여기 어두워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넣는 순간 망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를 어둡게 하는 거는 누구의 영역인 거야? 메인 라이트의 영역인 거야. 이 전체의 그림자의 강도를 결정해주는 거는 메인 라이트가 하는 일이에요. 가장 영향력이 큰 애 기준으로 그림자 기울어지는 위치를 설정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광체 하면은 우리 눈 이거 빠지면 안 되거든. 요거는 이렇게 좀 살려줘야 되고, 입술 있죠? 저는 입술 좀 약간 윤기나게 표현하는 게 좋아요.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 생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매트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매트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더 강조를 해줘도 좋아요. 정보를 애매하게 주지 말고 확실하게 줘야 돼요. 왜냐? 우리는 대부분 작은 모바일에 들어가는, 작은 레이아웃에 들어가는 시각적인 정보를 사람들이 알게끔 정보를 나열해서 표현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좋은 컨셉 아티스트고 좋은 디자이너죠. 디자이너.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덩어리감 이렇게 줍시다.
그럼 확 잡혀요. 이게 검은색 레깅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재질에 대한 정보는 기억하세요. 딱 두 군데입니다. 하이라이트랑 그 다음에 그림자 경계면. 그러면 얘가 유광체인지 무광체인지, 이거는 하이라이트, 그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곱게 떨어지는 게 맞죠. 왜? 빛이 요렇게 퍼지는 게 걸리는 게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일정하게 그라데이션이 집니다. 기억하세요.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내가 하이라이트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광원이 동그라미야. 집에 형광등 지금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으신 분이 있죠? 유광채 꺼내서 하이라이트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독특하게 별 모양이다. 별 모양으로 이렇게 집니다. 광원의 모양을 따라가요. 정반사일 경우에는. 남반사일 경우에는 이 동그라미란 정보가 어떻게 된 거야? 다 쪼개진 거죠. 얘는 절로 가고 얘는 절로 가고 얘는 절로 가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일 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넓게 퍼져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곱게 놔둬야 돼? 안 돼. 울퉁불퉁하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빛이 왔을 때 정보가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날아다닌다는 소리거든.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경계면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여기는 재질이 표현이 돼 있나요? 재질이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재질의 표현 자체를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반사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면은 경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자글자글하게 돼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정반사예요, 남반사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아, 하얗게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정반사인가? 아니죠. 남반사에 대한 이제 그 재질에 대한 느낌이 퍼센티지가 20% 내지 30%가 들어가 있는 재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다른 사고를 막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반사율에 따라서 재질에 대한 느낌을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그거를 내가 머리로 로직이 이해됐다라는 거는 그냥 이 현상이 이해됐다는 것 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 영상을 보고서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재질을 모작하고 경계면 많이 관찰하십시오.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삶을 보잖아요. 경계면에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반실사 아니면 반실사 이상의 디테일을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은 최소한 재질에 대한 정보를 하이라이트와 그 다음에 그림자 지는 부분 경계면 있죠. 경계면에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재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사물을 보는데 항상 우리한테 한 단계 거쳐오는 게 있어. 직접 보는 게 아니면은 렌즈에 담겨서 들어와. 카메라에. 이 카메라에 담기는 이 상 자체가 부드럽게 담길 수도 있고 거칠게 담길 수도 있고, 빛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륨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색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느낌 자체를 다양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뽀샤시한 느낌이 이렇게 퍼지면서 반사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색채가 이렇게 섞이는 느낌 자체가 좀 더 이렇게 사실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그 다음에 대기를 표현하는 느낌. 공기는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걸 폭을 깔아주던지 아니면은 내 먼지 몇 조각만 이렇게 대기에 이렇게 그려줘도 뭐가 표현이 되는 거야? 공간감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여기 빛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빛을 살짝 때려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인과관계를 표현해주는 게 가장 고급스럽게 그 사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런 털 같은 건 잘 묘사 잘 했어요. 이제 빛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런 것도 잘 하셨고, 하지만 조금은 아쉬운 거는 그래도 밀도 대비, 재질 대비가 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가죽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쭈글쭈글해진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 결 이런 게 있는 거거든. 그럼 요것만 좀 이렇게 넣어줘도 가죽에 대한 느낌이 확 살아요. 빡빡 집어 뜯으세요. 이런 식으로 터프하게. 그래야 재질에 대한 느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뜯으면 투머치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반사광에 대한 느낌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금속. 자, 금속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반사광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 끊어주면서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다 일일이 딱딱 끊는 게 아니라 그림자 부분 경계면이 정말 정확하게 코어 섀도우가 이렇게 생기면서 딱 끊어지는 거지. 이렇게. 엣지 처리하는 게 대부분 다 느낌이 좀 비슷해. 인상이 정확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이 털 표현은 되게 부드럽잖아요. 저 같으면은 이게 제 취향입니다. 제 취향. 저는 약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경계면 있죠. 이런 데를 이렇게 좀 터프하게 이렇게 쪼개요. 이런 식으로. 자, 립라이트를 쓰더라도 이거를 재질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것도 빛과 그림자의 경계면이잖아요, 그쵸? 이걸 터프하게 풀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털에 대한 느낌이 확 살죠. 그리고 내가 금속을 대할 때, 금속은 어떤 애예요? 단단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움직임이 안 돼. 여기서 막 오돌토돌 하면 이거 뭐 돼? 털금속이 된다고.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려버렸어. 재질에서 세 가지야. 하나는 하이라이트, 하나는 경계면, 그리고 하나 실루엣. 무조건 실루엣에서 무조건 티가 나요. 왜? 얘가 거친 앤지 부드러운 앤지 실루엣 보면은 그냥 바로 티나거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더 와일드하게 재밌게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 외곽선 이제 여기를 이제 좀 더. 근데 이건 취향 차이긴 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잘게 쪼갠다. 그러면은 디테일이 올라가요. 경계면에 정보를 더 많이 준다. 그 다음에 뭔가 저는 좀 차폐 잡으려면 확 잡으라 그러거든요. 왜냐? 컨트라스트가 확 높아져요. 여기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레이어드 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잡아당겨져 있으면 분명히 서로 결합이 단단하게 타이트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주먹을 느슨하게 쥐면은 이제 우리 손 사이에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희미한데, 왜냐? 빛이 들어가니까. 근데 꽉 쥐면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이렇게 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뭔가 잡힌다 그러면은 차폐 그림자라든지 이런 게 더 생긴다. 이것도 빛의 속성에 대한 얘기죠. 자, 배색하고 캐릭터를 표현할 때 전체적으로 칼색 톤으로 표현하는 데 편합니다. 다른 색을 넣는다거나 할 때 배색이 자꾸 꼬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쓰시거나 궁금할 때 추천해주실 만한 배색 퍼센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색 무슨 색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안락하게 생각하는 톤. 갈색이야. 우리들이 가진 모든 감각들이 생존과 관련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녁에 동굴에서 잠을 자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전하게 잘 것 같아? 아니야. 야행성 포식 동물은 뭘 찾아?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를 노려. 저녁, 푸르스름, 어두운 느낌. 이런 느낌들은 대부분 죽음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을 확률이 제일 높아. 그때가. 근데 이거를 견뎠어. 내가 저녁을 여러분들이 이제 동굴에서 편안하게 잠든 상태로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럼 제일 먼저 보는 느낌이 뭐야? 노란 빛이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따뜻한 색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갈색으로 쓰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고, 지금 문제되는 거는 배색이에요, 배색. 내가 주로 또 선택을 하게 되는 색이 뭐야? 갈색이야. 갈색 계열의 배색을 되게 좋아합니다. 처연적이니까. 디자이너는 이것만 따라갈 수 없잖아. 우리가 여러 가지 색에 대한 조합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차가운 색 쪽으로 가보자.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차가운 색은 뭐 이런 색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빨주, 노초, 파람, 이걸 더 단순화시키면은 우리는 한색과 난색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모든 색이라는 거는 나 홀로 이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색상을, 이 푸른색을 강조시켜 주려면은 뭐가 필요해? 반대의 따뜻한 색도 필요해요. 그러면 서로 뭐가 생겨? 텐션이 생기지.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밖에 가서 대낮에 보잖아요? 햇빛 비치니까 다 따뜻한 색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빛 받는 부분에는 붉은색 파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올 때 붉은색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빛 받는 부분에는 따뜻해지는구나. 근데 이 직사광선을 못 받은 부분, 그림자진 부분은 캐스트 섀도우 지고 폼 섀도우가 져 있는 부분은 뭐가 들어가요? 상광이 푸른색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는 느낌들은 대부분이 따뜻한 색과 한색의 조합이에요.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저는 이거 녹색 썼습니다, 그죠? 근데 빛 받는 부분에는 지금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그쵸? 솔직히 절반을 여기다가 녹색을 때렸거든? 근데 왜 녹색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 의심해 본 적 있어? 빛을 받는 부분을 보고 항상 우리는 사물을 확인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노란색은 차가운 초록색 때문에 노란색으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거든. 노란색에 푸른색으로 이제 이렇게 녹색 그림자가 지면은 채도가 떨어지는 녹색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관찰을 해보세요. 나는 솔직히 색을 쓰려면은 이런 것부터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좋은 색 조합부터 내가 잘 다뤄보세요. 녹색 센스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녹색이 이쁜 곳이 어디입니까? 산입니다. 빛을 받는 부분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빛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밝아지고, 그림자 지는 부분은 이렇게 차가워지면서 저채도의 녹색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약간 푸른색 하늘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땅에 있어. 땅에 있으면은 땅에 따뜻한 이제 회색 톤은 어떤 느낌이 들까? 이런 느낌이 들까? 내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까? 이런 걸 고민해보는 게 좋아요. 좋은 색상을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는 원초적인 그런 감각 안에서 먼저 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변주를 해가면서 찾는 게 가장 좋은 느낌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영화나 애니메이션 색감 좋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영화를 찍을 때 의상 색깔, 조명, 그 다음에 주변 배경에 대한 색깔 이런 거 다 계획하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 집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이제 완전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있는 느낌이거든? 근데 약간 그 미래적인 느낌은 살아있어야 돼. 차갑고 냉혹한 느낌, 그리고 처절한 느낌, 이런 걸 표현하려면은 이 컬러 코드를 쓰는 거야. 대부분 우리가 영화상에서 표현되는 이런 색깔 조합들은 대부분 감정, 상황, 그 다음에 뭔가 폭발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흐름, 느낌, 이런 것들 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컬러 팔레트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요걸 보면서 컬러 모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색을 쓸 때 영원 불멸한 법칙이 있거든. 내가 퍼센티지가 요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채도를 써줬다. 고채도를 써주면은 그만큼에 받쳐줄 수 있는 저채도도 있어야 됩니다. 보색인데도 불구하고 채도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해버리거든? 그러면 우리 눈의 피로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피로도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비드한 색상의 조합을 써줄 거면은 되게 한정적인 공간에서 써줘야 되고, 눈에 잘 들어오게 해주려면은 뭐가 필요한 거야? 저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색이 우리 눈에 과하지 않게 적절히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빨간색을 미친 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저채도로 빠져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강조가 되는 거거든. 근데 빨간색과 파란색이 미쳐 날뛰고 싶어. 그러면 얘네 둘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얘까지 날뛰면 안 돼. 얘는 저채도에. 그래야 이 두 개가 사는 거지. 눈에 들어오는 강도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비비드하게 쓰려면은, 그러면은 메인 색을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색상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또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면적과 채도와 받쳐주는 저채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한테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군바군바.